이거지 같은 년아. 이걸 밥이라고 차려놨어? 저 나가 죽어. 2년 만에 찾아간 친정집에서 제가 본 건 새아빠 손에 뺨 맞고 바닥에 쓰러지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손등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어요. 팔뚝에는 담배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빠 장례식 때 3,800만 원 챙겨가고 코빼기도 안 비친 새아빠였습니다. 그 인간이 지금 엄마를 개 패듯 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본 새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새아빠는 제 뒤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남편이 이 지역 경찰서 강력반 팀장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10분 뒤 새아빠는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몰래 찍어둔 폭행 증거 사진 183장이 제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증거 사진 속에는 새아빠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인간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지옥 같은 3년을 끝장낸 딸의 통쾌한 복수. 오늘은 46살 은행원 미선 씨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2년 만에 찾아간 친정집에서 새 아빠에게 뺨 맞고 쓰러지는 엄마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폭력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선 씨가 어떻게 엄마를 구했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46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남편 준석이와 결혼한 지는 18년이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삶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엄마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어느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죠. 그날 아침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어두운 방 한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우는 꿈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없이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친정집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거지 같은 년아, 이걸 밥이라고 차려놨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다 걷었다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결국 현관문 손잡이를 조용히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갈 때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도 안 먹을 음식을 사람한테 주냐고. 퍼! 뺨을 때리는 소리가 제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살짝 고개를 내밀어 거실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새아빠 최진수가 엄마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이 밥 다시 차려. 새아빠가 발로 엄마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엄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어요. 그때 엄마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등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에 새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새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엄마의 손등에 있는 멍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찰칵. 엄마의 팔뚝에 새겨진 담배 자국이 보였어요. 찰칵. 새아빠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찍혔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새아빠가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만해. 그만해. 엄마의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찰칵, 찰칵, 찰칵. 12장을 찍었습니다. 그제야 휴대폰을 내렸어요. 새아빠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제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년 동안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제가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 사이에 엄마는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손등에 멍, 팔뚝에 담배 자국, 그리고 엄마의 죽은 눈빛.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고. 새아빠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선아, 이건 오해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내 엄마가 자꾸.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엄마 손등에 있는 멍도 오해고 팔뚝에 있는 담배 자국도 오해예요? 새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말을 더듬는 새아빠를 지나쳐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의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뼈가 만져졌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통통하셨는데 지금은 앙상하기만 했어요. 엄마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였어요. 엄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말이죠. 술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깔린 공포의 냄새가 느껴졌어요. 엄마가 제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어요. 손등의 멍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작은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괜찮아 보여요? 엄마의 팔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 안쪽에 동그란 자국이 3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누르듯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언제부터예요? 미선아, 언제부터 이렇게 맞고 사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새아빠가 거실 한쪽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그를 쏘아봤어요. 힘들면 사람을 때려도 돼요? 그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말에 새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경찰? 네, 지금 당장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하면 안 돼, 미선아. 왜요? 이렇게까지 당하셨는데.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제가 무슨 고생을 해요? 경찰 조사받고 법원 다니고 그런 거 다 하려면 힘들잖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는 안 힘드세요? 이렇게 맞으면서 사는 게 안 힘드세요? 엄마는 괜찮아. 나 혼자 참으면 되니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할게. 내가 이혼하면 되잖아. 이혼하면 끝이에요? 이미 이렇게까지 맞으셨는데? 조용히 지나가자. 응? 경찰서 가고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진다. 엄마는 여전히 걱정하고 계셨어요. 제 걱정을요. 저는 엄마의 손을 들었습니다. 손등을 자세히 봤어요. 검지 손가락 첫마디 위에 있는 멍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중지에는 붉은 멍이 있었어요. 약지에는 노란 멍이 보였습니다. 멍의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검은색은 오래된 멍이고, 붉은색은 며칠 된 멍이고, 노란색은 치유되는 중인 멍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맞아왔다는 것입니다. 엄마,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네가 달려올 거 알았으니까. 당연히 와야죠. 엄마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가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어떻게 행복해요? 엄마는 이제 늙었어. 남은 인생 얼마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아빠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둘이 언제까지 저기 앉아서 떠들 거야? 저는 그를 노려봤어요. 입 닥치세요. 뭐? 이 집이 내 집이야, 내 집이야? 제 엄마한테 손 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네요.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새아빠가 한 발 다가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을 새아빠에게 보여줬어요. 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바로 신고합니다. 새아빠가 멈칫했습니다.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 말 들어주세요. 미선아, 신고할 거예요. 반드시요. 엄마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왜요? 왜 신고하면 안 돼요?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언가 더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뭔가 더 있죠? 제가 물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이 협박했어. 협박이요? 네가 신고하면 너한테 해코지 하겠다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아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해코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지금 하셨잖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저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요. 새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네, 녹음하고 있어요. 방금 협박한 것도 다 녹음됐고요. 새아빠가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어요. 저는 엄마를 제 뒤로 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새아빠가 멈춰섰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죽을래? 협박 한 번 더 하시네요. 저는 녹음된 파일을 남편에게 바로 전송했어요. 이미 제 남편한테 다 보냈습니다. 새아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남편? 네, 제 남편이요. 그제야 새아빠가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를 데리고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우선 밖으로 나가요. 미선아, 그런데 일단 나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새아빠가 뒤쫓아왔습니다. 어딜 가?
저는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엄마와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새아빠가 소리쳤지만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있었으니까요. 차에 엄마를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엄마를 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의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이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서울 가요. 미선아, 나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거기서 천천히 얘기해요.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집을 보니 새아빠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더군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집에서 멀어질수록 엄마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엄마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대체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끔 작게 몸을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까지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새아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려왔으면 됐는데, 그랬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까 무슨 파일이? 엄마 모시고 서울 가는 중이야. 녹음 파일 들어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들었어. 이거 장인어른이? 새아빠, 아빠 아니야. 미선아, 일단 집으로 와. 내가 먼저 들어가 있을게. 응. 2시간 뒤에 도착할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어요. 준석이한테 미안하다. 왜요?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해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창밖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엄마를 구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 안방에서 주무셨어요. 남편 준석이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저는 침대 한쪽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씻겨드릴 때 봤던 몸의 상처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등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허벅지에도 시퍼런 자국이 있었어요. 옷으로 가려진 곳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준석이가 출근했어요. 오늘 팀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야 해. 응, 다녀와. 준석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장모님 잘 모셔. 나도 곧 방법 찾아볼게. 엄마는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셨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시는 엄마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우셨나 봐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잠겨 있었어요. 아침밥을 차려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엄마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입맛이 없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상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오후 1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어요. 여보, 미선아,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엄마 방에서 쉬고 계셔. 준석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제 보낸 사진들 다 봤어. 그래. 이거 심각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법의학팀 선배한테 사진 보냈거든. 응. 선배가 보더니 이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폭행이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3년이었는데요. 그리고 담배 자국은. 준석이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가학행위래. 단순 폭행이 아니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 사람 일부러 즐기면서 한 거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 장모님 직접 뵙고 얘기해야겠어. 준서가 그런데 응? 엄마가 신고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만나봐야 해. 3시간 뒤에 도착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힘없이 웃었어요. 미선아, 엄마 준석이가 온대요. 응? 엄마 뵙고 싶다고.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준석이 잘해줄 거예요. 오후 4시 2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석이가 도착한 거예요. 문을 열자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서 와. 준석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석이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준석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응? 최진수 씨한테 얼마나 오래 맞으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경찰입니다. 준석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 정도 상처는 단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예요. 그래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 처벌받아야 해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이가 힘들어질까봐. 제가 힘든 게 중요해요? 엄마가 맞는 게 중요해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준석이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미선아, 잠깐만. 그러더니 엄마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어제 찍은 엄마의 손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멍들, 색깔이 다 다르죠? 응.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마다 계속 맞았다는 뜻입니다. 준석이가 화면을 넘겼어요. 팔뚝에 담배 자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것, 최근 것이 섞여 있어요. 엄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법의학 전문가한테 자문 구했어요. 이 정도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거래요.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아니죠?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년. 엄마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3년 내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3년.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부터라는 뜻이었습니다. 새아빠는 그때부터 엄마를 때렸던 거예요. 준석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같이 있을게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미선아, 엄마 신고해요.
제발.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세요. 엄마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준석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오늘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년아. 새아빠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이 번호를? 내 엄마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더라. 준석이가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어요. 손으로 녹음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 엄마 당장 돌려보내. 싫은데요. 뭐, 인연이 진짜. 새아빠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 엄마가 내 아내야.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 엄마 의사는 생각 안 하세요? 의사? 그년이 무슨 의사가 있어?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은 사람입니다.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유물?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엄마 재산 다 빼앗으려고 했으면서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새아빠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너 뭘 알고 있어? 다 알아요. 엄마 전세금 1억 2천만 원 가로채려 한 것도요. 새아빠가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아, 그래. 네가 다 안다고 쳐. 그런데 말이야,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당연하죠. 신고하면 내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새아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가만 안 둬. 니네 가족도 가만 안 둬. 준석이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최진수 씨? 누구야 너? 저는 경찰청 강력반 팀장 박준석입니다.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새아빠가 숨소리조차 죽인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방금 협박 내용 다 녹음됐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조만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경찰이라고? 새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경찰입니다. 부인 폭행죄로 조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새아빠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란 듯한 목소리였어요. 박준석이라고 했어요? 네. 혹시 미선이 남편? 준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새아빠가 헛웃음을 쳤어요. 아? 이런.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다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준석이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어머님 보셨죠? 저 사람 지금 협박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너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안 합니다. 못해요. 준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경찰이잖아요. 제 가족한테 손 떼는 순간 저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미선아, 준석이가 지켜줄 거예요. 저도 엄마 옆에 있을게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석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시죠. 내일? 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가마.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준석이도 우리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새아빠가 단순한 폭력범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뒤에 숨겨진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건 다음날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새아빠에게서 온 전화를 끊은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가 주신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183장. 엄마가 3년 동안 몰래 찍어둔 증거였습니다. 준석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직도 보고 있어? 응. 이걸 보면 볼수록 화가 나. 준석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정식 신고할 거야. 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들, 내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 1번, 2번, 3번. 손등에 멍, 팔뚝에 담배 자국, 등의 상처들이 지나갔습니다. 45번, 46번, 47번. 부엌에 흩어진 밥알, 깨진 그릇, 벽에 난 구멍들이 보였어요. 준석이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48번, 49번, 50번. 준석이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왜? 준석이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50번 사진은 거실을 찍은 것이었어요. 테이블, 소파, 그리고 벽이 보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이게 뭐가? 잠깐만. 준석이가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소파 옆 서랍장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랍 안쪽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이 사진 좀 이상한데. 준석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자세히 봤어요. 사진 속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저 남자, 새아빠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것 같은데.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누구지? 장모님이 아닌데. 사진 속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10살쯤 돼 보였어요. 이게 무슨... 준석이가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51번 사진이었어요. 같은 서랍장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뒷면이 살짝 보였어요.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2019년 7월, 우리 가족. 준석이와 제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2019년? 응.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19년이면 장모님 만나기 전이잖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새아빠가 엄마를 만난 건 2020년 초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미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요? 준석이가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이거 심상치 않아. 무슨 뜻이야? 저 여자랑 아이가 누군지 알아봐야 해. 준석이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금? 응, 지금 당장. 준석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형님? 저 박준석인데요. 경찰청 선배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최진수라는 사람 신원 조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민등록번호는. 준석이가 저를 봤어요. 미선아, 장인어른. 아니, 최진수 주민번호 알아? 잠깐만.
저는 엄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찾았어요. 혼인신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아빠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준석이에게 건네줬습니다. 네, 형님 650234입니다. 준석이가 번호를 불렀어요. 과거 혼인관계 이력이랑, 네, 가족관계도 좀 봐주세요. 특히 2019년 전후로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에 연락 온대. 준석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일단 기다려보자.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2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준석아, 응? 혹시 새아빠가 우리 엄마 전에도 결혼했던 거 아닐까?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만약 그렇다면 그 여자랑 아이는 어디 갔을까?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엄마가 저 사진을 찍어뒀을까요?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엄마한테 물어볼까? 아니, 준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하자. 괜히 걱정시키지 말고. 그래.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준석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님. 준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네. 뭐라고요? 준석이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진짜요? 확실해요? 언제? 2019년 9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이 박미선? 준석이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사고사로 종결. 익사사건. 유족은 딸 하나.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익사사건? 준석이가 계속 메모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석이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미선아, 말해봐. 최진숙, 2019년 7월까지 박미선이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살았대. 그래서 2019년 9월에 박미선이 경기도 가평에서 익사했어.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익사? 응.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그게 사고사로 종결됐어. 수사도 거의 안 했대.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시 참고인으로 최진수가 조사받았는데 특별한 의심점 없이 넘어갔대. 그럼 사진 속 여자아이는 박미선의 딸. 이름은 김서연. 김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준석이가 휴대폰을 봤어요. 보육원에 있다가 작년에 성인 됐대. 지금은 자취하면서 대학 다니고. 그 애한테 연락할 수 있어? 형님이 연락처 찾아보신대. 준석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선아, 이거 심각해. 얼마나? 만약에 말이야. 준석이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그 익사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면?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준석이가 50번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장모님이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 분명히 뭔가 느낀 게 있었을 거야. 준석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서랍을 찍을 리 없어요. 분명히 뭔가 의심스러워서 증거로 남긴 거였습니다. 그럼 새아빠가 아직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조사는 해봐야 해. 준석이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김서연 연락처 왔어. 준석이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지금 전화할 거야? 아니, 내일 아침에 할게. 지금은 너무 늦었어. 준석이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는 일단 말하지 말자.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하고. 알았어.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무서워? 응. 떨려. 나도 떨려. 솔직히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또?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응? 만약에 정말로 새아빠가 그 여자를 죽인 거라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 엄마도 위험한 거 아니야?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신고해야 해. 그리고 김서연한테도 연락하고. 만약 그 애가 뭔가 알고 있다면. 응,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준석이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일단 자자.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해. 저도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엄마가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주무시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꼭 엄마를 지킬게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준석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자러 가. 응. 우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19년 7월. 우리 가족. 그 글씨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 김서연. 엄마를 잃은 그 아이는 지난 6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 정말로 새아빠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때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해쳤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준석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준석이는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저만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사진이 보였어요. 2019년 7월, 우리 가족.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주 뒤 준석이의 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새아빠 최진수에 대한 신원 추적이 진행됐어요. 저는 매일 경찰청을 오가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어요. 준석이가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오늘 중요한 거 나왔어. 뭔데? 준석이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최진수, 엄마 포함해서 총 7명이야. 7명?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 12년간 7명의 여자랑 재혼했어. 그럼 그중 2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나머지 4명은 재산 사치당한 후 관계를 끊었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7명. 새아빠는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해온 거였습니다. 엄마도. 응. 8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어. 준석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2019년 익사 사건 피해자 박미선의 딸 김서연이 연락 왔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뭐라고 했어? 증언하고 싶대. 엄마 죽던 날 본 거 다 말하고 싶다고. 준석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봤어요. 새아빠가 엄마를 물에 밀어넣는 걸. 경찰은 제 말을 안 믿었지만 이제는 믿어주실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6년 동안 혼자 진실을 안고 살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언제 만나? 모레. 경찰청으로 온대. 이틀 뒤 목요일 오후 2시 경찰청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곧 올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내렸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김서연 씨? 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석 팀장입니다. 전화로 얘기했었죠. 네, 기억해요. 김서연이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아, 김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진수의 현재 부인 딸분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서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긴장 푸세요. 천천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김서연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2019년 9월 15일이었어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평 계곡에 놀러 갔어요. 엄마랑 최진수랑 저. 당신 아이가 10살이었어요. 계속하세요. 김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가 물가에서 발을 담그고 계셨어요. 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돌쌓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진수가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보셨어요? 네.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봤어요. 준석이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수가 엄마 뒤에서. 김서연의 목소리가 막혔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엄마를 밀었어요. 물속으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석이도 펜을 든 손을 멈췄어요. 확실합니까? 정확히 보신 건가요? 네.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김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수는 저를 붙잡고 못 가게 했어요. 그 다음엔 엄마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팔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김서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최진수가 저를 안고 있어서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는 걸 봤다니, 그것도 살해당하는 걸 봤다니.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참 뒤에 최진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엄마를 구하려고? 아니요. 그냥 형식적으로. 김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기다렸다가 들어간 거예요. 경찰 조사 때 이 얘기 했나요? 했어요. 하지만 안 믿었어요. 김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이의 착각이라고 했어요. 충격을 받아서 잘못 본 거래요. 사고사로 결론 났어요.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요.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세요? 네. 한 가지 더. 김서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엄마 음성이요. 준석이와 제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음성이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음한 거예요. 김서연이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이 음성을 꼭 보관하라고 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최진수가 엄마를 협박하는 내용이요. 준석이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하든 나는 이혼할 거야. 이혼? 네가 감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수였어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이제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당신 전 부인들 다 찾아봤어. 다들 똑같이 당했더라.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 닥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거 다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최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신고하면 넌 죽는 거야. 그리고 서연이도. 뭐?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니까. 최진수의 목소리가 섬뜩했어요.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질 수도 있고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박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녹음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조사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울었어요. 준석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 녹음 언제 받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 방에 몰래 넣어두셨어요. 김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쪽지와 함께요. 무슨 쪽지? 서연아, 엄마가 만약 사고를 당하면 이 파일을 경찰에 꼭 보여줘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미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딸에게 증거를 남긴 거였습니다. 왜 진작 안 내셨어요? 냈어요. 2019년에도 냈어요. 김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도 안 믿었어요. 협박이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6년을 기다렸어요. 김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최진수가 또 다른 여자를 해칠 때까지. 그때는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석이가 일어났어요. 김서연 씨, 감사합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요? 네. 이제 최진수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어요. 김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위해 복수할 수 있나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하지만 네, 가능합니다. 김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서연을 안아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6년 동안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김서연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는 같은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새아빠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어요. 이제 엄마가 찍은 사진들도 다시 분석해야겠어. 왜?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을지도 몰라. 준석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의학 팀한테 보낼게. 정밀 분석 의뢰하자. 알았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다녀왔어요, 엄마. 응. 고생했어.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김서연의 증언, 음성 녹음, 그리고 새아빠의 과거. 하지만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선아. 네, 엄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만 당한 게 아니지? 다른 사람들도 있지?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의심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엄마, 어떡해. 그 사진들 있잖아. 내가 찍은 거.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랍에서 다른 여자 사진 발견했을 때부터 알았어. 그 여자도 나처럼 당했을 거라고. 어쩌면 더 심하게.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은 거야.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내가 더 일찍 신고했으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준석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응? 혹시 사진 외에 다른 증거 더 있으세요? 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 사본들. 통장 사본이요? 응. 저 사람 서랍에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이 여러 개 있었어. 사진으로 찍어뒀어. 준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그 사진들 지금 어디 있어요? 내 휴대폰에. 엄마가 말을 멈췄어요. 휴대폰?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에 두고 왔어. 준석이와 제가 얼굴을 마주봤어요. 어머님, 휴대폰 비밀번호 아세요? 응. 1234. 준석이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가져와야겠어.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준석이가 팀원 2명과 함께 친정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수색 영장을 받아서 갔어요. 저와 엄마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선아, 대박이야. 뭐가? 어머님 휴대폰에 사진이 183장이 아니라 247장이야. 247장? 응. 그리고 통장 사본만 해도 7개야. 전부 다른 사람 명의야.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 있어. 또 뭐? 서류들. 위조된 인감 도장이랑 가짜 서류들. 전부 사진으로 찍혀 있어. 준석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뭔데? 최진수 책상 서랍에 여권 사본이 있었는데 가명으로 발급받은 거야. 가명? 응.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이야. 준석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 정도면 계획적인 연쇄 사기야. 살인 미수까지 포함하면 형량이 어떻게 돼? 최소 15년은 받을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응. 어머님이 모은 증거들, 김서연의 증언, 음성 녹음까지 다 있어.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최진수는 끝났어.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도 울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들으셨죠? 응. 엄마가 찍은 사진들이 다 증거가 됐어요. 정말? 네. 엄마가 새아빠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엄마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더 일찍 용기 냈어야 했는데. 너한테 짐 지우고. 엄마. 저는 엄마의 얼굴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는 용감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미선아. 3년 동안 맞으면서도 증거를 모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엄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나를 구해줘서.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 구하신 거예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3주 뒤 법원 판사가 새아빠에게 보석금 5천만 원을 조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당일 밤 준석이가 퇴근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나쁜 소식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최진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어. 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석금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대? 과거 사기로 챙긴 돈이 있었나 봐. 숨겨둔 현금이랑 금품으로. 준석이의 목소리가 답답해 보였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어? 그게.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시간 전에 풀려났는데 행방이 묘연해. 행방이 묘연하다고? 응. 감시 대상자인데 추적이 안 돼. GPS 발찌도 안 찼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안 채웠어? 보석 조건에 포함 안 됐대. 변호사가 잘 빠져나갔어. 저는 엄마 방을 봤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준서가 빨리 와. 무섭다. 알았어. 지금 출발할게. 30분 안에 도착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아빠가 어딘가에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건 아닐까요? 현관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2번 돌렸어요. 베란다 창문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선 씨?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최진수 씨 아는 사람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이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최진수 씨한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저만은 아니거든요. 저도 피해자예요. 10년 전에 최진수한테 5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이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엄마가 증언 철회하면 제가 받을 돈도 못 받게 돼요. 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무슨 뜻이죠? 최진수가 제게 빌려준 돈 5천만 원이 있어요. 그 돈을 당신 엄마가 가로챘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증거도 있어요. 차용증도 있고. 거짓말 같은데요. 거짓말? 이영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저도 당신 엄마 고소할 거예요. 고소? 네. 사기죄로요. 제가 화를 냈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증언만 철회하면 저도 고소 안 할게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영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준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상한 전화 왔어. 무슨 전화? 이영이라는 여자가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대. 준석이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이영이? 응. 최진수 아는 사람이래. 미선아, 그 전화 끊지 말고 녹음했어야지. 이미 끊었어.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다시 걸어오면 녹음해. 그리고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았어. 그런데 준서가, 응? 새아빠랑 그 여자가 짜고 치는 거 아닐까? 준석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내가 이영의 신원 조회해 볼게. 빨리 와줘. 무섭다. 알았어. 거의 다 왔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CCTV로 확인하니 준석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다녀왔어. 준석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보였어요. 뛰어왔어? 응. 걱정돼서.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방에서 주무세요. 깨우지 말자. 내일 아침에 얘기하고. 준석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준석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영의 신원 조회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최진수랑 10년 넘게 아는 사이야. 그것도 아주 가까운. 제 눈이 커졌어요. 얼마나 가까운데? 2015년부터 같이 다닌 기록이 있어. 여행도 같이 가고. 준석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적도 있어. 그럼 공범이야. 확실해. 준석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최진수가 여자들한테 접근할 때 이영희가 도와줬을 거야. 어떻게? 예를 들면 불쌍한 전처 역할을 하는 거지.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응. 최진수가 풀려나자마자 이영희한테 연락한 거야.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증언 철회시키려고.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영희였습니다. 준석이가 제 휴대폰을 받아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선 씨, 저예요. 이영희. 네. 아까 얘기 다시 생각해 봤어요? 무슨 얘기요? 증언 철회 말이에요. 이영희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제가 좋은 제안 하나 할게요. 무슨 제안? 증언만 철회하면 5천만 원 드릴게요. 준석이와 제가 얼굴을 마주 봤어요. 5천만 원이요? 네. 현금으로요. 어디서 나는 돈인데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영희가 웃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거절합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5천만 원이면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 엄마 증언은 절대 철회 안 해요. 미선 씨, 이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뭐라고요? 증언 철회 안 하면 당신도, 당신 남편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최진수 씨 아시잖아요? 그분 성격이 어떤지. 한번 화나면 뭘 할지 몰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 주소도 알고 계시죠? 이영희가 물었어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최진수 씨가 알려줬어요. 이영희가 비웃었습니다. 동아 아파트 102동 303호. 맞죠? 준석이가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이영희 씨? 누구세요? 경찰청 강력반 박준석 팀장입니다. 이영희가 숨을 들이켰어요.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습니다. 뭐? 증인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준석이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그리고 최진수 공범 혐의로도 조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일 아침 경찰청으로 출석하시죠. 준석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준석이를 봤어요. 괜찮겠어? 괜찮아. 증거 다 확보했어. 하지만 준석이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미선아. 응? 당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어머님도. 새아빠가 정말 올까?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준석이가 현관문을 다시 확인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경찰 배치할게.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미선아, 아직 안 잤어? 엄마, 일어나셨어요? 엄마가 거실로 오셨습니다. 물 마시려고. 준석이가 일어나 물을 드렸어요.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너희는 왜 안 자? 엄마가 우리를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엄마한테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최진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뭐?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공범으로 보이는 여자가 협박 전화를 했어요. 협박? 증언 철회하라고요. 안 하면 해코지 하겠대요. 엄마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준석이가 다 조치했어요. 미선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다칠까봐. 무섭다. 안 다쳐요, 엄마.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준석이가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증언 철회하면 되잖아. 안 돼요, 어머님. 준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보다 너희가 중요해. 엄마가 울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돼. 나 하나 참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엄마,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참으면 안 돼요. 왜? 다른 피해자들은요? 김서연이는요? 엄마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증언 철회하면 새아빠는 또 다른 여자를 해칠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준석이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준석아, 저를 믿어주세요. 경찰이 우리 가족도 못 지키면 무슨 경찰이에요. 준석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 배치하고 24시간 보호 들어갈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아니에요, 엄마. 당연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덜컥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준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또다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준석이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미선아, 어머님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구야? 최진수야. 준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저는 엄마를 안고 안방으로 뛰었습니다. 방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준석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수, 당장 물러서시오. 문 열어. 새아빠 목소리였어요. 내 마누라 내놔.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제 품에서 떨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준석이가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부른다. 지금 당장. 준석이가 외쳤어요. 부르든 말든. 새아빠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마누라야. 내가 데려갈 거야. 쿵, 쿵, 쿵. 현관문이 흔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집에 침입자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구동 아파트동 호예요. 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최진수, 문 부수면 주거 침입죄야. 닥쳐. 이건 내 마누라 집이야. 쿵.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가 부서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미선아. 준석아. 죄송해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저도 울면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최진수 체포한다. 나. 새아빠가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가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미선아, 어머님 나와도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준석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무사했습니다. 괜찮아? 응. 엄마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제 뒤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경찰 3명이 새아빠를 제압하고 있었어요. 새아빠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 마누라야. 새아빠가 울부짖었어요. 엄마를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이. 엄마가 뒤로 물러섰어요. 입 닥쳐. 준석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중처벌 요청할 거야. 새아빠가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들이 새아빠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아, 준서가, 엄마가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준석이도 우리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버텨냈어요. 5일 뒤 새아빠는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보석도 없었어요. 주거침입, 협박, 보석 조건 위반.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못 나와. 정말? 응. 판사가 도주 우려 인정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엄마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준석이한테 물어봤는데 심각할 수 있대요. 제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제발 병원 가요. 엄마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학병원에 갔어요. 심장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네요.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미선아, 미안해. 왜요? 내가 너무 약해서. 엄마가 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 겪으면 아플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약 먹고 쉬면 나을 거예요. 엄마가 작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이영이 잡았어. 정말? 응. 어제 경찰청으로 출석했어. 제 가슴이 뛰었어요. 뭐라고 했어? 처음엔 발뺌했지.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서 녹음 파일 들려줬어. 그 즉시 입 다물더라. 준석이가 웃었습니다. 자백했어? 응. 최진수랑 10년 넘게 공모관계였대. 준석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여자들한테 접근할 때마다 이영희가 도와줬어. 어떻게요? 전처 행세를 하거나 친구 행세를 하거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엄마도, 어머님도 속은 거지.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영희가 어머님한테 접근해서 최진수 소개했대. 그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영희 본 적 있으세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친절한 아주머니가 있었어. 이름이 뭐였어요? 이영희였던 것 같아.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최진수 소개해줬어요? 응. 좋은 사람 있다고. 외롭지 말라고.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요.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엄마가 울었어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영희도 이제 처벌받을 거예요. 정말? 네. 사기 방조, 증인 협박. 최소 5년은 받을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재판 날이었어요. 1심 공판이었습니다. 엄마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엄마가 떨고 계셨습니다. 미선아,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 제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준석이도 함께였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새아빠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최진수는 7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 폭행, 살인,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해자 김미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엄마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으셨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혼인 관계였습니다.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됐습니까? 엄마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결혼하고 석 달 뒤부터요. 어떤 식으로 폭행했습니까? 처음엔 밀치고 때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계속하세요. 나중엔 담배로. 팔을.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증거 사진을 제출합니다. 검사가 화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엄마의 손등, 팔뚝, 등에 멍이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났어요. 이 사진들은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왜 찍었습니까? 엄마가 눈물을 닦았어요. 증거로 남기려고요. 언젠가 신고할 생각이었습니까? 네. 하지만 무서웠어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협박했습니까? 네. 딸한테 해코지 하겠다고. 그래서 참으셨습니까? 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의 재산 사치 시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남긴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자기 명의로 옮기라고 했어요. 거부하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폭행이 더 심해졌어요. 엄마가 고개를 떨궜어요.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새아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조용히 하시오. 내가 언제 때렸어? 그년이 먼저. 피고인.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새아빠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증인 있습니까? 네, 판사님. 김서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김서연이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인이 된 어머니 박미선의 재혼 상대였습니다. 2019년 9월 15일에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김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인이 어머니를 물에 밀어넣는 것을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살이었습니다. 왜 경찰 조사 때 믿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라서요. 충격받아서 착각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까? 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성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스피커에서 박미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거 다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해봐. 신고하면 넌 죽는 거야. 방청석이 숨을 죽였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니까. 최진수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새아빠가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그건 협박이 아니야. 그냥
피고인, 자리에 앉으시오.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새아빠가 주저앉았어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통장 7개, 위조 서류, 가명 여권. 모든 게 새아빠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최진수는 12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7명의 여성을 속이고 그중 2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15억 원에 달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구형합니다. 징역 18년. 방청석에서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18년.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눈물 같았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김서연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김서연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미선 씨 어머님이 더 용감하셨어요. 김서연이 엄마를 봤습니다. 존경합니다. 끝까지 증언하셔서 엄마가 김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내 엄마 못 지켜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없어요. 2사람이 안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준석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잘했어. 응. 이제 끝난 거야? 1심은 끝났어. 판결은 2주 뒤에 나와. 준석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검사 구형대로 나올 거야. 정말? 응. 증거가 명확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뒤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다시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진수는 사기, 폭행, 살인, 살인 미수, 문서 위조, 증거 인멸 시도, 증인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처한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끝났어. 미선아. 네, 엄마. 끝났어요. 우리는 안았습니다. 김서연도 울고 있었어요. 6년 만에 정이었습니다. 준석이가 우리를 안아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봐요. 우리 이겼어요. 엄마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빠, 엄마 지켰어요. 며칠 뒤 이영희 재판도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사기 방조, 증인 협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그날 밤 3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밥을 많이 드셨어요. 맛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밥 먹는 것 같아. 준석이가 웃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응. 고마워, 준석아. 저는 엄마와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함께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엄마가 창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선아. 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도 될까? 당연하죠.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응. 이제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지옥 같은 3년. 우리의 싸움.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준석이.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1년 6개월 뒤 대법원에서 항소 기각으로 새아빠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준석이와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해둔 집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어요.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트럭에서 내리셨어요. 새집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미선아, 엄마 들어가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엄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예쁘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엄마.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소파, 깨끗한 식탁, 햇살 가득한 창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선아, 준석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준석이가 짐을 날랐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 엄마 방이에요. 방문을 열자 아늑한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작은 화장대, 옷장. 창가에는 화분도 놓여 있었어요. 꽃이다. 엄마가 화분에 다가갔습니다. 분홍색 제라늄이 피어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이잖아요. 엄마가 꽃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물론이죠. 엄마가 침대에 앉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파랗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평화롭다. 그죠? 조용하고 좋아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응. 이제는 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지난 4년간의 악몽이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준석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짐 다 들어왔어요. 고생했어, 준석아. 아니에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시죠.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밥을 많이 드셨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밥 먹는 것 같아. 저도 웃었어요.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엄마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미선아. 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으실 거예요. 3년 동안, 아니, 4년 넘게 악몽 같았어. 엄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네, 끝났어요. 완전히.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그날 밤 엄마가 처음으로 편히 주무셨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밝은 얼굴로 일어나셨습니다. 미선아, 잘 잤어. 정말요? 응. 몇 년 만에 이렇게 잘 잔 것 같아. 엄마가 웃으셨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2주 뒤 엄마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상담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김미선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요즘은 잠도 잘 오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악몽도 많이 줄었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 선생님이 좋은 분이시더라. 엄마가 웃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래.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생존자,
응, 나는 살아남았어. 그것도 혼자 힘으로.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물론 네가 구해줬지만 증거를 모은 건 나야. 맞아요,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미선아.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한 달 뒤 엄마가 김서연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아,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응? 제가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거든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요. 그래. 네. 어머님도 같이 하실래요? 엄마가 잠깐 망설였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오실래요? 알겠어. 가볼게. 전화를 끊고 엄마가 저를 봤어요. 미선아, 내가 봉사활동해도 될까? 당연하죠. 왜요?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엄마만큼 잘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저는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엄마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럴까? 네. 꼭 그럴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주 엄마가 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김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두 사람이 안았어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센터는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소파에 여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상처받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들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들 옆에 앉았어요.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도 당신들과 똑같았어요. 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맞았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3년이나요? 네. 담배로 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엄마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담배 자국이 보였어요. 이게 그때 흔적이에요. 여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았어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찍고 녹음하고 다 남겼어요.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딸이 도와줬죠.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겼어요. 정말요? 네.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못 나와요. 여자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엄마가 그 여자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있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엄마가 말했어요. 미선아, 나 여기 계속 다니고 싶어. 그러세요, 엄마. 내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엄마가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저도 웃었어요. 3개월 뒤 엄마는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 갔습니다. 김서연과 함께 피해자들을 도왔어요. 엄마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엄마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와 저 그리고 준석이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엄마가 찻잔을 들고 말했어요. 미선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고마운 게 있어.
뭐가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신고하기 싫다고 할 때도, 증언하기 무섭다고 할 때도, 엄마, 너는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살아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 저도 울었어요.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응? 183장의 사진을 찍어주셔서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 사진들이 없었으면 우리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랬지. 엄마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였잖아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준석이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미선아. 응? 우리 사진 찍을까? 준석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기념으로. 좋지.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석이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우리 3명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예쁘게 나왔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인화해서 벽에 걸어야겠다. 그래요, 엄마. 저는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엄마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딸 잘 컸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미선이가 엄마 구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엄마 이제 행복해요. 준석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엄마는 계속 센터에 다녔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강연 요청 받았어. 강연이요? 응.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 경험담 얘기해달래. 하실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엄마만큼 잘할 사람 없어요. 저는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럴까? 네. 꼭 그럴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볼게.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2주 뒤 엄마의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청중은 30명쯤 됐어요.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피해자였어요. 점점 목소리가 안정됐어요. 3년 동안 매일 맞으며 살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신고할 용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247장. 그리고 딸의 도움으로 신고했어요.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신고할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엄마가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그랬어?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나도 기분이 좋았어. 준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자랑스럽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엄마가 우리를 봤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어. 엄마, 저는 엄마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엄마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괜찮아요. 별이 더욱 밝게 반짝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183장의 사진. 단 한 장의 증거가 연쇄살인범을 법정에 세웠어요. 그리고 한 여인의 필사적인 생존의 흔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준석이,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미선 씨와 엄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긴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봄을 맞이하듯 두 사람도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247장의 사진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생존 의지였다는 게 정말 가슴 뭉클하네요. 그런데 혹시 보시면서 재판이 이렇게 쉽게 이겨지나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2023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경우 유죄 판결률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진, 녹음, 의료 기록 같은 물적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사진, 녹음, 병원 진단서 모든 게 법정에서 무기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경찰, 상담기관, 법률지원센터가 있고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넷째,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미선씨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미선씨 엄마처럼 증거를 모으고 용기를 내어 신고해보세요. 여성 긴급전화 1366, 경찰청 112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땅도 녹듯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미선씨 엄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